저희 메인이 있고요. 메인에서 지금 저희가 0번 프로그램 종료죠. 요거는 뭐 run이라고 하는 변수를 false로만 만들어주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1번은 테이블을 생성하는 기능이었고 요것도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은 테이블을 삭제하는 기능이었고 요것도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DEPT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들을, 모든 레코드를 다 검색하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도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검색은 select겠죠. select는 쿼리죠. 쿼리는 DQL에 만들어져 있어요. DQL 패키지를 보시면, DQL 모듈을 보시면은요, select al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select al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일단 커넥션을 하죠. 오라클에 접속을 합니다. 변수 이름은 con. 그 다음에 커넥션이 커서를 만들어주죠. 변수 이름은 커서. 그 다음에 커서가 SQL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는 SQL은 select 모든 컬럼 from dpt ex table. 그리고 SQL 실행 결과를 한 줄 한 줄 출력을 해주죠.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에러를 출력하고 에러가 없다면 검색 결과들을 출력하고 끝나요. 그래서 안쪽에 위드가 끝나면 커서가 자동으로 클로즈가 될 거고요. 그냥 바깥쪽에 위드가 끝나면 커넥션이 자동으로 클로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만 호출하게 되면 select all이라고 하는 함수만 호출하게 되면 전체 검색 결과는 바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메인에서 여기 전체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도요. 오라 패키지 이름은 오라 util 점 함수 찾으면 되겠죠. select로 시작하는 함수가 3개가 있었어요. DQL 모듈 안에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규먼트가 필요 없는 select all. 얘가 DEPT 테이블에서 전체 검색을 하는 거죠. DEPT EX 테이블의 전체 레코드를 전체 행, 네. 전체 컬럼, 모든 행과 모든 컬럼, 전체 레코드를 검색하는 기능이죠.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은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1번하고 2번은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3번 바로 할게요. 3번. 어때요? 전체 검색하고서 메뉴를 선택을 했죠. 10번 부서, 어카운팅, 로케이션은 뉴욕, 20번 부서 리서치, 로케이션 달라스, 30번 부서 세일즈, 로케이션은 시카고, 40번 부서 오퍼레이션즈, 로케이션은 보스턴. 이렇게 나오죠. 검색 결과 잘 나오나요? 안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되시는 분들은 0번 입력하고 종료를 해주시면 돼요.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만들었던 다른 함수들이 있어요. 두 번째 함수가 뭐였었냐면, 부서 번호로 검색하기예요. 부서 번호로 검색하기. 얘는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아규먼트는 부서 번호, 부서 번호고요. 부서 번호. 그래서 정수가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거라고 할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정수를 아규먼트로 줘야 된다. 10번, 20번, 30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규먼트가 전달이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뭐 예를 들면 10번 하고서 아규먼트를 주면 얘가 하는 일을 보면은요. 첫 번째 커넥션 만들고요. 두 번째 커서 만들고요. 세 번째 SQL 문장이 있어요.
SQL 문장은 select 모든 컬럼 from dpt ex table where 부서 번호가 얘랑 같아야 된다. 얘가 파라미터예요. 얘가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채워주는 방법이에요. 파라미터를 채워주는 방법은 커서에서 execute를 할 때, execute를 할 때, 자, 여기 파라미터 이름이 뭐예요? id죠. 그래서 id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id는 그리고 그 파라미터에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규먼트를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파라미터에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dptNO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이 넘겨준 숫자를 여기다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10번.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 채워진다? 이 SQL 문장에서 id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여기에 10번이라고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0번 부서를 검색하는 그런 SQL 문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이 함수를 호출한 사람이 여기 아규먼트로 20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줬으면 id가 20번으로 세팅이 돼요. 그 얘기는 여기에 SQL 문장에서 여기가 20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QL 문장이 부서 번호가 20번인 그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where를.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안쪽 위드가 끝나게 되면 커서 객체를 클로즈 하고요. 바깥쪽 위드가 끝나게 되면 커넥션 객체를 클로즈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어,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한테 검색할 부서 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자,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에서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는 건데, 부서 번호로 검색하기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모듈에는 그 부서 번호로 검색하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사용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몇 번 부서 검색할래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부서 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부서 번호를 아규먼트로 주면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지금까지 말로 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디를 수정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메인 메뉴에서 메뉴가 하나가 더 늘어날 거예요. 우리는 전체 검색밖에 없었지만 4번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뉴가 생길 거고요. 4번 메뉴는 부서, 부서 번호로 검색하기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부서 번호로 검색하기 기능이고요. 자, 그러면 정수를 입력받는 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사용자가 4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메인 메뉴에서 4번이 추가가 됐으니까 4번이 추가가 됐으니까 메뉴가 0번, 엘리프 2번, 1번, 엘리프 2번, 엘리프 3번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추가될까요? 엘리프 메뉴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뭔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뭔가를 하면 돼요. 그러면 메뉴 번호로 가능한 거는 0번부터 4번까지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뭔가 일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어.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둘까요? 투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뭐 부서 번호로 검색하기 이렇게 해놓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5번까지 가능합니다라고 할게요. 5번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5번도. 자, 5번 메뉴부터 먼저 만들게요. 5번 메뉴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 부서 이름으로 검색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이것도 우리 어제 함수 만들어 둔 거예요. 그죠? DQL에 보면 DQL 모듈에 보시면은요. 부서 번호로 검색하기, 부서 이름으로 검색하기라고 하는 기능, 함수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요것도 볼까요? DQL 잠깐 설명드릴게요. DQL 보시면은요. select by, select by dna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름 주면 돼요. 누군가가 여기에 이름을 주면 DB와 커넥션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서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요. select 문장은 이름이 어떤 문자열을 포함하는 거를 검색하는 SQL 문장이고 그 SQL 문장을 실행해요. 그리고 실행된 결과를 출력해줘요.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출력하고요. 요거 우리 어제 테스트까지 끝낸 거였었단 말이에요. 테스트까지 끝낸 거였었고 요거 요 부분 약간 트릭처럼 사용이 되는 건데 자 여기도 SQL에서 얘가 파라미터 이름 얘가 파라미터 이름이고 이 파라미터에 값을 줘야 돼요. 값을 주는 방법은 execute 함수 호출할 때 요 파라미터 이름으로 거기에 값을 넘겨주면 돼요. 값은 어떻게? 요렇게 만들어서 줄 거예요. 앞, 뒤로 퍼센트 붙여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like 검색이 가능한 거죠. like 검색이 가능한 겁니다. 되셨죠? 자, 이런 문장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메인에다 만들 거예요. 그게 부서 이름 검색. 부서 이름 검색. 그러면 여기에 또 엘리프가 들어가겠죠. 엘리프 메뉴가 5번이면 일단 프린트 해볼까요? 기능은 조금 이따 만들고 부서 이름으로 검색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여기다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메뉴가 0번 종료부터 그 다음에 1, 2, 3, 4, 5번 부서 이름으로 검색하기까지 6개의 메뉴만 있기 때문에 else에서는 0부터 5번까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고 끝나요. 자, 아직은 여기에 기능 넣지 않았어요. 아직은 여기에 기능 넣지 않았습니다. 일단 동작하는지만 볼게요. 자, 여기 메뉴가 더 추가가 됐죠. 4번, 5번 메뉴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4번을 선택하면 부서번호 검색하기 기능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아직 우리가 기능을 구현한 건 아니니까 5번 이렇게 하면 부서 이름 검색하기 기능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그죠? 네. 다른 게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 검색 그러면 그 전체 검색이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종료.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프린트문 대신에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했었죠? 부서 번호로 검색을 하려면 일단 필요한 기능이 사용자한테 부서 번호 입력하세요 알려주고, 그 다음에 번호를 입력받았으면 함수를 호출하고, 그 과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 줄 이상의 코드가 들어갈 것 같죠? 부서 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 입력받은 값으로 그 다음에 DQL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 이런 코드가 들어갈 거잖아요.
물론 이 안에다가 그 모든 코드를, 엘리프 안에다 그 모든 코드를 다 작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가 만약에 코드가 많아질 것 같다. 엘리프에서 그 수행될 코드가 많아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select by dpt 에러 이렇게. 아, 죄송해요. 오타. 아직은 에러 나요. 아직은 에러 있어요. 아니면 select라고 하지 말고 search라고 할까요? 뭐, 상관은 없어요. search 검색하다 by 뭐뭐로 dpt 부서 에너 번호. 그래서 부서 번호로 search 검색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함수를 아직 안 만들었죠. 우리가 이 함수를 어떤 다른 모듈에서 만든 적도 없고, 그렇다고 이 파일에서 만든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게 에러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만들면 돼요. 자, 우리가 함수 이름 복사할게요. 함수 이름 복사하셔서 함수를 만드는 위치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뭐 위쪽에 만들든 아래쪽에 만들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메인보다 위쪽 가서 만들게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메인 아래쪽에 만드느냐, 메인 위쪽에 만드느냐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함수는 언제 실행되는 거니까, 불러줬을 때 실행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다가 만들겠다요. 자, 아까 붙여넣기 복사한 거. 여기다 만드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아래쪽에서 에러 나던 코드는 없어졌죠. 여기서 에러가 나던 건 없어졌죠.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4번이면 이런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뜻이에요. 메뉴 4번을 선택하면 이런 함수를 호출하겠다. 함수로 가면 어떤 일을 하겠다.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부서 번호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만들어둔 함수가 있어요. 번호 입력, 숫자 입력 받기로 만들어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input integer. 여기다 부서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만 주면 돼요. 얘가 에러 처리 다 해줘요. 그죠? 숫자냐, 정수냐, 아니냐, 정수로 변환할 수 있는 문자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든 함수에서 다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 둔 거예요. 메인 메뉴를 입력받을 때에만 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서 번호 같이 숫자를 입력받을 때에도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어 둔 거예요. 자, 만들었죠. 부서 번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거의 끝났어요. 오라 util에는 select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는데 by dptno가 있어요.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된다? dptno만 넘기시면 돼요. 끝. 실행해 볼까요? 되는지 볼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추가한 게 부서 번호 검색이죠. 4번. 자, 이제 뭐라고 나와요? 부서 번호 입력하라고 나와요. 자, 우리 구조를 볼게요. 메인 함수를 호출했어요. 메인 함수는 반복문이 시작됩니다. 반복문에서 메인 메뉴를 show, 보여줘요. 이게 메인 메뉴를 보여준 거예요. 그죠? 제가 4번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4번을 입력했으니까 메뉴에는 4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조건문에서 엘리프 4번으로 가요. 그쵸? 엘리프 4번으로 가겠죠? 엘리프 4번에서는 함수를 호출해요. search by dbt로. 클릭해서 따라가 보면 여기에서 부서번호 입력하라고 나와요. 부서번호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서 10번 하고 입력을 해요. 입력한 값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dpt n어로 들어가겠죠. dpt n어가 아규먼트로 전달이 돼요.
우리가 만든 DQL 모듈 안에 있는 함수한테 10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부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이 함수 어디서 온 거냐? 컨트롤 클릭하고 따라가 보세요. 이거 DQL 모듈에서 만든 거잖아요. DQL 모듈에서.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호출하는 사람이 10번이라고 숫자를 주면 그 10번이라고 하는 거를 SQL 문장에다가 채워서 SQL 문장을 execute 실행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출력까지 해주겠다가 select by dpt 에러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20번 부서를 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서 번호로 검색 20번 부서. 그럼 여기 20번 부서라고 나오죠? 다시 한번 부서 검색, 이번에는 40번 부서 보겠다라고 하시면 40번 부서 정보가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고, 만약에 없는 숫자면 부서 번호를 검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부서 번호가 뭐 예를 들어서 1번 그러면 출력되는 게 없죠. 검색된 게 없으니까. 검색된 게 없으니까 1번 부서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료. 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뒀으니까 이제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거는 뼈대가 딱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은 어렵지 않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안 되시는 분. 혹시 에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잘 되시죠, 다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게요. 5번이에요. 5번. 제가 함수 이름을 search by DEPT nam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함수가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코드가 에러가 나요. 메인 3번에서. 자, 이 에러가 사라지고, 이 에러를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함수를 추가하고 코드를 만들어 보세요.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여기가 에러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함수를 만든 적이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죠? 함수 이름 복사하시고요. 어, 빈칸 찾으면 돼요. 어, 여기 메인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까요? 다시 메인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여기다가 depth 아까 복사한 함수 이름 콜론 이게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죠. 자, 여기서 제일 처음 할 거는 뭐라 그랬어요? 부서의 이름을 입력을 받는다. 그죠? dpt name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input이잖아요. input. 우리가 얘는 숫자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만든 함수고, 그죠? 우리가 직접 만든 함수고, 숫자로 변환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문자열만 입력을 받을 때는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여기다가 부서 이름을 어, 부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프롬프트 메시지만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이름을 오라 유틸 패키지 안에 있는 select로 시작하는 함수들 중에서 select by dname에다가 이 dpt name을 아규먼트 주시면 끝. 치. 여기만 바뀌었죠? 함수 요거 대신에 요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여기서는 부서 번호로 검색하기, 부서 이름으로 검색하기.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것 뿐이죠. 되셨습니까? 테스트 해볼까요? 실행.
자, 부서 이름 검색은 메뉴가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5번. 5번을 선택을 하니까 부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죠. A라고 한번 해볼까요? A. 부서 이름에 A가 들어간 모든 부서 정보들을 다 보여줍니다. 어카운팅에 A가 있죠. 리서치에서 A가 있죠. 세일즈에서 A가 있죠. 오퍼레이션스에서 A가 있습니다. 우리가 SQL을 만들 때 이 함수에서 실행하는 SQL 문장을 만들 때 문자열이 포함되는 걸로 찾도록 만들었어요. A라고 하는 문자열이 포함되는 부서 이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메뉴 메뉴 선택 5번 메뉴 선택 5번으로 할게요. 부서 이름 ACC라고 해볼까요? 그럼 ACC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카운팅밖에 없어요. 어카운팅밖에 없고 다시 5번 SA 세일즈밖에 없어요. 세일즈밖에. 그죠? 다시 5번 어, 다시 5번 이번 S S자가 들어간 거는 리서치에서 S 들어가 있고요. 세일즈에서 S 들어가 있고 오퍼레이션즈에서 S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 없이 이 문자열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서 정보들을 검색하도록 만든 기능이었었어요. 종료할 때는 0번. 네,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작하는 그 순서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니까 메인 메뉴가 나왔죠? 그죠? 자, 우리 이렇게 보면 메인 메뉴가 나왔죠? 그게 여기. 메인 메뉴에서 번호를 입력을 했죠? 번호가 5번. 그죠? 5번이니까 if, elif 쭉 가서 elif 5번. 그럼 여기에서 search by dpt name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죠? 자, 따라서 가볼까요? 따라서 가보면 같은 파일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같은 파일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부서 이름 입력하라고 해요. 거기가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했죠. 입력을 했어요. 지금 S라고 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했네요. 자, 그러면 S라고 하는 문자열이 어디에 저장돼요? dpt name에 S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됐어요. 맞아요? 우리가 입력한 값, 여기 입력한 값이 dpt name에 저장이 되죠. 자, 이 dpt name을 어디에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util 패키지 안에서 만든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문자열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자열 준 거예요? 여기는 S. S라고 하는 문자열 준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주면서 함수 호출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함수로 가볼까요? 함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볼게요. 자, 컨트롤 클릭. 자, 여기 자, 이제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뭐가 됐어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s 남겨둘까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온 값이 문자열 s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자열 s. 그죠? 자, 무슨 일 하나 볼까요? 커넥션 맺어요. 커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SQL 문장은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키워드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네요. 자, 무슨 일을 해요? 포매티드 스트링이에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임이 들어가 있죠. 네임은 어디서 온 거예요? 아규먼트.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s. s 앞뒤로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퍼센트.
그러니까 퍼센트 S 퍼센트가 되는 거잖아요. 퍼센트 S 퍼센트. 자, 그게 키워드. 퍼센트 S 퍼센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키워드. 그 키워드를 누구한테 줬어요? 키워드를 DEPT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한테 줬어요. DEPT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어디 있어요? SQL에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DEPT name에 들어가는 문자열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퍼센트 S 퍼센트 따옴표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SQL 문장이 어떻게 됐을까? SQL 문장 어떻게 된 거예요? SQL 문장은 select from 뭐 이것까지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where 부서 이름을 대문자로 바꾸고 비슷한지 비교하고 무어랑 대문자로 바꾼 건데 퍼센트 %s 퍼센트를 대문자로 바꾼 문자열과 비슷한지를 검색하는 거죠. 이거를 실행하고 나서 뭘 한다? 커서가 가지고 있는 그 결과를 출력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검색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에러가 있었다면 그 밑에 try except에서 에러를 출력을 했겠죠. 이해되세요? 네, 이해 안 되시는 분? 잘 되세요? 그런 코드를 만든 거예요, 지금. 물론 그 단어가 하나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부서 이름으로 검색할게요 라고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ABC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부서 이름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포함되어 있는 ABC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부서는 없기 때문에 한글 입력도 가능해요. 여기 커서 상태에서 한영 전환해가지고 뭐 세1 즉 입력하기가 조금 이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입력할 때마다 바로바로 보이지는 않아서 한글 입력이 편하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없죠. 한글이 들어가 있는 부서 이름도 없죠. 이런 것들은 안 나오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 실행할 때마다 네, 어떤 모듈이 실행 중이라고 하면서 네. 분열로 실행될 수 없다. 그런 창이 아마 기존에 실행됐던 거를 안 끄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무한루프예요. 0번으로 종료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돼요. 혹시 여기 떠 있는 게 여러 개 있지 않아요? 그죠? 그거 여기 종료 버튼 있을 거 빨간색. 종료해. 그걸 하거나 아니면은 메뉴에서 0번 해가지고 종료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를 실행을 했어요. 여기가 삥 돌고 있는 상태죠. 아직 실행 중이에요. 실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이 활성화가 돼요.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도록. 근데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얘를 지금 한 번 더 실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맞죠? 중지 및 다시 실행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실행됐던 거를 강제 종료시키고 얘를 좀 한 거예요. 얘를 항상 종료하고 나온 다음에 실행하시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한루프를 만들어서 그래요. 프로그램에서.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를 새로 만들었는데 함수를 사실은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두 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이 코드를 요 안에다가 넣어도 똑같이 동작을 하겠죠.
예. 메뉴 5번일 때는 부서 이름 입력받고 부서 이름을 util에 함수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준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굳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코드가 2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엘리프 안에다가 만들어도 뭐 코드를 이렇게 분석할 때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새 데이터를 인서트 한다. 그러면 입력받아야 될 게 부서 번호도 입력받고, 그 다음에 부서 이름도 입력받고, 위치도 입력받고, 뭐 그런 다음에 또 인서트 함수를 호출하고, 이렇게 이 안쪽에 코드가 굉장히 길어질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함수로 만들어 버리는 게 편할 거고. 네. 뭐 지금처럼 한두 줄로 끝나는 거면 굳이 뭐 함수 안 만들고 그냥 이 자리에서 2줄 써가지고 끝내버리는 것도 뭐 괜찮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SQL 셀렉트 문장은 나누세요. 여기서요? 네, 노란색으로 음영이 들어간 거? 아, 뭐, 이거는 파이참 기능인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일반적인 문자, 사실은 뭐 그냥 일반적인 문자열인데 얘가 이 이규제큐트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여기 마치 이거 파라미터처럼 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SQL 문장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파이참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1개월 평가판 쓰고 있죠. 평가판 끝난 다음에는 무료 버전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때는 아마 얘가 비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 기능이 아마 막힐 거예요. 그래서 코드 중에 파이썬 코드 중에 실행할 수 있는 SQL이 있는 경우에 파이참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해가지고 그 SQL만 실행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되게 강력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실행할 수 있는 문장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 그냥 파이치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에 관련된 함수들을 먼저 만들게요. 함수들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메인에다가 기능을 추가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